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5년도 1차 여경, 일반 여경 광주 합격한 양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정도에 여러분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먼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올 비법이었어요. 그랬는데 법 과목을 바꾼 지는 5개월 그 정도 만에 바로 합격을 했고요. 그만큼 저는 제 공부법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단기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제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전대 여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항상 떨리고 여러분 수험생의 마음을 가장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맞은 점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영어는 그 2015년도 1차 시험에서 영어는 80점, 한국사 85, 형법 90, 형속보 95, 경찰학 95를 맞았어요. 상대적으로 영어랑 한국사는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법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짧게나마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시험이 3주밖에 안 남았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고민하는 과목이 어떤 거세요? 과목 중에? 경찰학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찰학을 법 과목을 처음 접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 경찰학이었어요. 왜냐면 경찰학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핵심 알려드릴게요. 경찰학은 일단은 양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는데요. 기출문제를 한 번씩 풀어봤던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경찰학은 나오는 문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은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경찰학을 하루에 30분 이상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경찰학은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지금 기출문제집을 풀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기출문제집을 사는 게 가장 좋고,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고 해서 짜증을 내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이 부분을 모르구나 라는 거를 알고 모르는 것을 채워나가는 게 공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 기출문제를 모르더라도 하루에 10문제씩 이상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면 가장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영어가 가장 약했는데 영어 공부를 고등학교 때도 가장 못했어요. 근데 수능 영어랑 공무원 영어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단어는 하루에 100개 이상씩 외웠고, 문법 문제는 부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 하루에 1개씩은 꼭 풀었어요. 제가 모르는 개념이든 알던 개념이든 무조건 한 문제씩 풀어서 틀리든 맞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 문제를 맞추면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다 해서 한 번도 좌절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을 하게 되면 그 영어라는 과목이 굉장히 싫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틀리든 맞추든 한 문제씩 꼭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독해 같은 경우도 3문제씩 이상씩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 과목은 외우면 점수가 늘거든요. 근데 영어는 급격하게 점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나중에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부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단어 100개씩 외우고 문법 문제 풀고 독해 문제 풀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천하는 거랑 아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제가 합격했던 사람들 보면은 영어를 가장 싫어했던 분들이었고 그 분들도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 수험생들, 동료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양이 많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 선생님들이 찝어주신 거 중점으로 계속 반복하면, 특히 남경 같은 경우는 제 동기들 점수나 아니면 지금 이번에 2차에서 합격하신 그 아는 언니 오빠들 점수를 보더라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서 점수가 높게 되면 형법이나 형소법 그리고 경찰학의 점수가 낮더라도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더라도 한국사에서 점수를 많이 맞아야 합격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사를 자신의 강점인 과목을 만드시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전체적인 공부 방법 중에 제가 썼던 방법은, 저는 주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주말 같은 거 없었고 저는 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일요일 날에는 뭐 못했던 공부를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거 없었고, 저에 맞춰서 제가 요일을 저에게는 일주일이 아니라 8일, 9일 단위로 썼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주일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주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저에게 맞춰서 시간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2주 단위로 시간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1시간 정도 제가 하고 싶은 시간을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 굳이 슬럼프 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저랑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던 언니들도 같이 떨어졌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이렇게 사연들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섰을 때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친오빠도 지금 경찰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합격을 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앞에 섰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시간을 되게 아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반복할 시간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는 핑계에 정말 안 되고, 시간이 없으시면 화장실 갈 때도 포스트잇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몰랐던 영어 단어를 10개 정도, 아니면은 몰랐던 법 과목을 체크하거나, 이거를 저는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제가 이동할 때 들고 다닐 때도 좋지만 저는 자기 전에 침대 옆에 항상 포스트잇을 10개 이상씩 붙여놓고 자기 전에 그걸 다 못 외우면 자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 개념까지는 내가 알고 오늘 그 개념을 알아야 내일도 알 수 있고, 근데 또 저는 IQ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암기를 진짜 못해요. 저는 IQ가 93밖에 안 돼서 암기가 정말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난 안 외워져? 노력을 안 한 것 뿐이에요. 계속 노력하고 암기하고 100번 안 외워지면 100번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안 외워질 수가 없거든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친오빠랑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친오빠한테 항상 알려줬어요. 오빠가 알든 모르든 제가 가서 나 이만큼의 내가 이거를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오빠랑 항상 서로 알려주고 오빠가 알려준 거를 제가 듣고 대신 이거를 개념을 보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이런 빈 종이 같은 데에 써가면서 특히 형소법 같은 경우는 과정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시간 활용을 가장 못하는 거. 시간에 쪼달리는 거. 특히 영어 같은 경우 모르는 문제, 모르는 독해가 나왔을 때 거기서 헉 하고 이게 정신이 정말 하얘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거는 꼭 풀어야지, 이걸 맞춰야 내가 합격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그냥 넘기세요. 그냥 딱 모르는 문제, 저는 딱 한국사부터 차례대로 풀었거든요. 근데 한국사 1번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당황했는데 그냥 모르는 거 넘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1번을 넘기고 계속 풀었더니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돌아와서 보니까 바로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면 뒷 문제,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거를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 그냥 패스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을 해서 남은 시간에 그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자신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주 남은 시간 동안 성적대로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자신이 점수가 높이고 싶다 해서 90점 이상 맡고 있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3주 남은 동안 지금 여러분의 성적대에 맞춰서 가장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상, 중, 하로 성적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 같은 경우는 50점 이하나 이제 꽈락이 나오는 점수대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집중력으로 인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시고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거 계속 반복하시고 기본서를 탄탄하게 잡아주셔야 이분들은 다음 시험에서 꼭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점수대가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주를 가장 잘 활용해야 하는 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남은 3주 동안 조금만 노력하면 90점 이상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합격생과 불합격생이 나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3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면 문제풀이 책을 풀어본 경우와 문제풀이 책을 풀어보지 않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풀이를 같이 풀고 있으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문제풀이 책을 안 풀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개념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문제풀이 책을 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3주가 남았다고 하면은 그 점수대가 만약에 80점에서 60점 사이면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경우에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3주 동안 활용해야 하는 방법 중에 일단 첫 번째 주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주는 모르는 개념을 찾아서 채워나가는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분명히 이 점수대라면 모르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개념을 다 안다면 틀릴 수 없는 점수대이기 때문에 이 주간에는 자신이 모르는 개념을 찾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워요. 내가 뭘 모르는지. 그게 저도 공부했을 때 나 이거 책에서 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를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실수로 틀렸든 몰라서 틀렸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문제풀이 집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표시가 많다고 해서 절대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창피해야 하는 사람은 시험장에 가서 또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때 많이 틀려보는 사람이 그 시험장에 가서 더 많이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틀렸던 문제를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하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익히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를 답만 체크하고 이 문제의 해답은 이렇게 찾는 거구나라가 아니라 이 몰랐던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개념도 정리하시면 훨씬 더 공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랑 같이 계속 정리를 하시고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를 찝어주실 거예요. 그게 기본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요약집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개념이 몇 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한 50 몇 개에서 100개 정도? 그 정도를 계속 암기하는 기간이 두 번째 주예요. 두 번째 주 동안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개념을 남이 맞추는데 제가 틀리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이 맞추는 것은 다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를 만드는 단계가 두 번째 주에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는 이제 시간 개념. 문제를 풀면서 시간 배율이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못했던 과목이 영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문제를 풀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형법은 시험장에서 5분 안에 풀었고 형소법은 4분 그리고 경찰학 경우는 7분 안에 풀고 나머지 시간을 거의 영어에 활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그러니까 강점을 만드셔야 돼요. 자신이 과목 중에서 이 과목은 최대한 시간을 줄여도 내가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을 만드셔야 나중에 제가 못하는 과목에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그만큼 내가 원래 만약에 80점인데 그 시험장에 가서 85점, 90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시간을 잘 활용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갔고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이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후회가 없어요. 저는 필기 시험을 보고 걸어 나왔을 때 너무 후련했어요. 제가 모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내가 아는 거는 다 맞춰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거에 연연하게 되면 항상 불안해하고 제가 합격생 필기 이거 확인할 때도 솔직히 너무 겁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오빠가 확인해 줬거든요. 그 정도로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는 맞추는 건 다 맞춰야지 모르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거의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만 맞춰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시간 배율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도 좋은 점수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